이제 386페이지 단독 신청 들어가겠습니다. 자, 칠판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요. 자, 이제 이 건물 소유권자가 A다. A인데 사망했어요. 사망해가지고 B, C, D 3명이서 3분의 1씩 상속을 받았습니다. 그럼 이들은 상속 등기를 아직 안 해도 이미 소유권을 취득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라도 이제 상속 등기를 하긴 할 거예요. 하긴 할 테니까 이렇게 세 명이서 다 같이 가서 자, 상속 등기 해줘요라고 신청하는 거, 이게 이제 원칙적인 모습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세 명이 다 같이 가가지고 자, 상속 등기 해줘요라고 신청하는 거, 이게 공동 신청인가요? 단독 신청인가요? 이게 방금 배우셨어요. 무슨 너 배운 것도 없는데 이렇게 물어봐요? 이미 배웠다니까. 공동 신청이라는 것은 등기 권리자와 등기 의무자가 함께하는 신청이라는 뜻이지 여러 명이 한다는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여러 명이 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게 나오면 여러 명이 가잖아요. 공동 신청인가? 라고 생각을 한다고. 근데 지금 여기 A가 사망해서 없잖아요. 등기 의무자라는 개념이 없는 거예요. 등기 의무자가 존재하지 않는 등기라는 거지. 그래서 아무리 권리자 쪽이 3명이 간다 할지라도 이건 뭐라고요? 단독 신청. 그러니까 처음에 개념을 잘 알고 있어요. 단독 신청이라는 말이요, 한 명이 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한 명이 한다는 뜻이 아니라 한쪽만 가는 거예요. 한쪽만. 이렇게. 그게 단독 신청이다. 이렇게. 그러면 이 경우는 아예 지금 상대방이 없으니까 한쪽만 가는 것이지만, 여러분 방금 상대방이 있는데 여기서 봤던 거, 이거 다시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상대방이 있는데 그 상대방한테 등기해달라라고 요구했을 때 협조하지 않으면 소송해가지고 이기면 승소한 등기 권리자로서 단독 신청한다거나 승소한 등기 의무자로서 단독 신청한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건 상대방이 있는데요. 있는데 협조하지 않았을 때 강제하는 방법이라고요. 그러면 여기서 나올 때 자, 판결 받아가지고 단독 신청하는 게 방금 봤던 거예요. 그 방금 봤던 게 문장으로 써지면 이렇게 써지거든요. 등기 절차 이행 인수를 명하는 판결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 권리자 또는 등기 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과 을이 계약을 했어요. 계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협조를 안 한다 라고 했을 때는 소송해서 이기면 승소한 권리자나 승소한 등기 의무자로서 단독 신청할 수 있다. 방금 했던 내용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조금 더 들어가가지고 여기서 말할 때 판결 있죠. 판결. 이 판결이 종류가 3가지가 있거든요. 확인 판결, 이행 판결, 형성 판결 3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 3가지 판결의 종류에 해당하는 것들 중에 전부 다 이 판결의 대상이 되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판결 받으면 단독 신청할 수 있다라고 했을 때 이 단독 신청할 수 있는 판결이 있잖아요. 이 셋 중에서 이행 판결만 해당하는 거예요. 이행 판결만. 그럼 이행 판결이 뭐냐? 말 그대로 이행하라고 판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협조하지 않는 상대방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이행해라 라고요, 강제하는 거예요. 돈 안 갚는 사람한테 돈 갚아라, 명도 안 하는 사람한테 명도해라 라고 이렇게 의사표시 강제하는 판결을 이행 판결이라거든요. 보통 협조를 안 하니까 소송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판결들이 대부분이 이행 판결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행 판결은요, 완전히 끝나야 돼요. 확정 판결해야 돼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 확정 판결하고요, 확인 판결하고 되게 헷갈려 하는데, 확정 판결은요, 판결의 종류가 아니에요. 판결의 종류가 아니고 확인 판결이 확정 판결 나는 거고요, 이행 판결이 확정 판결 나는 거고요, 형성 판결이 확정 판결 나는 거거든요. 확정 판결이라는 것은 판결이 완전히 확정됐습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못 다툰다. 예를 들어서 오늘 자 1심 여기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요, 자 가분을한테 소유권 등기해라, 이행해라 라고요 선고를 했어요. 땅땅땅 쳤단 말이에요. 그럼 판결 확정된 겁니까? 아니에요. 확정된 것 아니다? 아니에요. 확정된 게 아니고, 자 지금 북부지방법원 1심 법원이잖아요. 1심 법원에서 판결했을 때 그 판결에 그냥 내가 수긍할 수도 있겠지만은요, 나 이거 불복하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2심에다가 항소해요. 항소하게 되면은 그러면 이게 판결 확정된 게 아니라 계속되는 거라고요. 그 다음에 2심 법원에서 자 이렇게 이전해라고 땅땅땅 쳤어. 확정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만약 그거에 불복하고 싶다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3심에 상고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다툴 수 있는 경우는 확정됐다 그러지 않아요.
더 이상 못 다투게 됐을 때, 완전히 끝나버린 거, 더 이상 못 다투고 완전히 끝나버리는 거, 그걸 확정 판결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행 판결이 확정 판결 나야, 그래야 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확인 판결을 행성 판결 받아가지고는 등기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원칙적으로. 그러니까 단독 신청할 수 있는 판결은 무슨 판결이라고요? 이행 판결. 이렇게. 그래서 보통 학생들이 공부하다가 뭐라 그러냐면은, 선생님 좀 책이 이상한데 왜요? 아니 1번에다가는 이행 판결일 것 이렇게 써놓고는 2번에다가 확정 판결일 것, 책이 안 맞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한다고. 근데 안 맞는 게 아니라 이게 보는 차이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석하라고요? 이행 판결이 확정 판결 났을 때 단독 신청한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행 판결 보세요. 387페이지 왔어요. 단독 신청에서 양가로 2번 판결에 의한 단독 신청, 이렇게 써 있는 거 봤나요? 거기 보니까, 자, 이행 판결, 등기 절차 이행 또는 인수를 명하는 판결한 등기는 승소한 권리자 또는 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합니다. 지금 말한 여기 칠판 띄운 거예요, 이거 여기서. 자, 여기서의 판결은 등기 신청 의사 표시를 하지 않은 자에게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이행 판결임을 뜻하고, 그 줄 치세요. 자, 의사 표시하지 않는 자에게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이행 판결, 그게 줄 치고 이행 판결 동그라미. 거기에 이행 판결의 개념이 써 있어요. 자, 이행 판결이라는 게 뜻이 뭐라고요?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 협조하지 않는 자에게 협조하라라고 강제하는 판결. 그러니까 갑은 을한테 이전 듣기를 해라라고 판결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갑의 의사 표시가 강제된다, 그 말이에요. 갑의 의사 표시가 강제된다, 그런 말로 쓰인 거거든요. 이게 이행 판결 뜻입니다. 이행해라, 이렇게 나오는 거. 그 다음에 대꾸의 나머지는, 다음에 2번 확정 판결. 자, 단독 신청할 수 있는 판결은 확정 판결이 됩니다. 따라서 확정되지 아니한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더 그 밑에 안 읽어도 돼. 자, 확정이 안 됐다 그랬습니다. 확정이 안 됐다 그랬으니까 그걸 가지고는 등기 신청할 수가 있다, 못한다? 못한다. 그 판결은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확정돼야 돼. 두 개를 합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이행 판결이 확정 판결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행 판결이 확정 판결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칠판 보세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 지금 갑이 을한테, 이제 을이 갑한테 소송해서 을이 이겼단 말이에요. 그럼 판결서가 나올 겁니다. 판결서에서 저기 봐요. 이 결론이 나온 데를 주문이라고 그래, 주문. 배고픈 분들한테 주문 그러니까 갑자기 점심을 뭘로 먹지? 비 오는데 나가기도 싫고, 이렇게. 여기 학원에서 배달돼요? 못하게 하나요?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오, 그래도 규칙은 지킵니다. 어? 이제는 코로나 있기 전에는 막 배달도 시키고 그랬어. 근데 이제 코로나 때 이제 아예 음식 자체를 못 가지고 오겠으니까, 지금은 그래도 간단하게 먹잖아요. 근데 코로나 그 기간 동안에는 아예 음식 자체가 반입이 안 됐어요. 물론 그런 게 어딨어 라고 하면서, 자, 이게 주문, 결론 나오는 부분, 이 판결의 결론 나오는 부분 주문이라고 그러거든요. 거기에 갑은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이행하라,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이 판결을 을이 받았잖아요. 그러면 을은 이 판결서를 가지고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승소한 등기 권리자 을이 판결서를 가지고 단독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을이 이 판결서를 가지고 등기를 하러 안 가니까 갑이 똑같은 판결서를 들고 등기하러 갔다고 쳐봐요. 그럼 등기해 주겠습니까? 안 해줄까요? 응? 똑같은 판결서를 이번에는 갑이 들고 가는 거예요.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줍니다. 왜요? 이유. 그건 잘 모르겠고 하여튼 안 해줄 것 같은데요, 이렇게. 근데 이게 이행 판결 뜻인데, 이행 판결이라는 것은 의사표시 강제하는 판결이라 했잖아요. 그럼 여기서 갑은 을한테 이전 등기를 이행하라고 나오면 이 판결서에는요, 갑의 의사표시가 강제가 돼요. 그러니까 이 판결서에 갑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면 돼. 그럼 여기서 승소한 을이 판결서를 가지고 단독으로 등기하러 신청하러 간다라고 하면은요, 형식상 을이 혼자 갔지만 갑을 데리고 공동으로 신청하는 효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등기를 해주는 거라고. 그런데 여기서 이 판결서를 갑이 혼자 들고 간다. 갑이 혼자 등기하러 들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갑만 둘이 가는 거야. 갑만 둘이 가니까 갑갑한 사람이 되는 거지. 이게 안 된다고. 말 알겠죠? 왜 승소한 자가 판결서를 가져가면 등기가 되는데 왜 패소한 자가 이거 들고 가면 안 되냐라고 했을 때요, 승소한 사람이 단독 신청할 때는 공동 신청 효과가 나와요. 근데 패소한 자가 신청할 때는요, 공동 신청 효과가 안 나오거든. 그래서 안 되는 거라고.
밑에 보시면 신청인 승소한 권리자 또는 승소한 의무자는 단독으로 판결에 의한 등기 신청할 수 있어요. 반면 등기 패소한 의무자는요. 판결에서 등기를 못한다라는 말이 써진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말들이 여러분들 지금 제가 설명한 것처럼 확실하게 이해를 하면 좋긴 하지만 또는요. 뭐 쥐가 이겼으니까 하겠지. 아니면 졌으니까 못하겠지. 이렇게 해도 돼요. 그렇죠? 여러분 이겼으니까 하겠지. 졌으니까 못하겠지가 더 마음에 드십니까? 여기처럼 승소한 자가 갑을 데리고 같이 가는 효과가 있다. 아니면 갑갑한 놈이라 안 된다. 어떤 게 마음에 드세요? 둘 다 마음에 들어서 어떤 고를지를 모르죠. 어차피 둘 다 알아버렸어요. 이제 확실하게. 그래서 이 부분 자, 판결 가지고 단독 신청하는 내용 이 정도 기본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등기를 할 때 지금 여기 상대방이 있지만 단독으로 하는 경우를 말한 거잖아요. 그럼 애초부터 상대방이 아예 없기 때문에 단독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등기가 있다고요. 그게 성질상 단독 신청이야. 그래서 보시면 자, 이 건물을 갑이 최초의 소재를 지었어요. 그럼 최초의 등기가 뭐예요? 보존 등기. 이 갑명의 보존 등기 있잖아요. 이 갑명의 보존 등기는 갑 말고 상대방이 없죠. 그러니까 단독으로 신청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갑이 소유권 명인이 돼서 소유권자잖아요. 소유권자. 이렇게. 그래서 갑이 건물 짓건 너무 기뻐가지고 이게 등기 딱 해놨단 말이에요. 근데 너무 좋은 나머지 갑자기 돌아가셔 버렸어. 갑자기 돌아가셔가지고 뭐게 극단적이냐.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럼 이제 을병정이 상속을 받았지. 3분의 1씩. 그럼 아까 말했지만 이 사람들은 아직 등기를 안 해서 이미 소유권을 갖는단 말이에요. 근데 상속등기를 하긴 할 텐데 그때 이 세 명이 다 같이 가서 자 상속등기 해달라고 신청한단 말이에요. 이때 이거 공동이다 단독이다? 단독이다. 왜 단독이라고요? 상대방이 없어. 존재를 안 한다고요. 사망하는 순간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단독 신청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 그래서 밑에 보시면 자 386페이지예요. 거기 보시면 성질상 단독 신청이라는 말 나왔잖아요. 아예 상대방이 없기 때문에 단독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 일본 보존등기 나왔어요. 그때 보존등기는 그 보존등기 명인이 될 자. 그 사람이 단독 신청하는 것이고 그다음 이번에 상속등기는 누가 단독 신청한다고요? 상속인. 칠판 좀 봐보세요. 여러분 피상속인하고 상속인하고요. 누가 돌아가신 분이에요? 비상속인. 이런 건 안 헷갈린가요? 이때 상속을 당한 사람, 피해자와 가해자. 피해자는 뭐예요? 해를 당한 사람, 가해자는 해를 입힌 사람, 가한 사람 이렇게. 그래서 이 접두사에서 피라고 써진 거 우리 법률 공부할 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피대위자, 피보험자 이렇게 피라는 말 되게 정말 중요하게 쓰입니다. 나중에 대위 신청할 때만 말할 텐데 여하튼 이거 잘못해 여기는 지금 쉽거든. 피상속인 뭐 이런 것들은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피해자 같은 것들은 나중에 피대위자 이런 말 듣게 되면은요 이게 대위, 피보험자, 수분양자 뭐 이런 거 그 용어 쓰인 것들이 있어. 그런 것들 헷갈려 한단 말이에요. 나중에 한번 그거 대위 신청할 때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여하튼 여기서는 어려운 말 아니죠. 자, 이거 단독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나오는 거 이제 오른쪽에 자 부동산의 표시 변경 등기를 말할 거예요. 칠판 보십니다.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하치하차 하치하차 정답! 같이 하자 친구야 에듀윌 유료 회원! 친구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여기 써져 있는 토지 표시로서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을 다 합쳐갖고 이것들 뭐라 한다고요? 부동산의 표시라고 그래요. 부동산의 표시. 그럼 이것 중에 자 지목, 잡종지인데 이 지목이 이번에 바뀌어. 대로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여기 이것만 바뀌어도 지금 2번 쓴 다음에 이거 다 지우거든요. 다 지워져요. 그럼 이게
이 지목 하나 바뀌었고 나머지는 다 그대로 간더라도 이걸 뭐고요? 부동산의 표시 변경 등기라고 그래. 그러니까 표제부 쪽에서 뭐가 바뀌면 전부 다 부동산의 표시 변경 등기라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신청하겠어요? 직권을 하겠어요? 응? 신청한다, 직권을 한다? 아까 앞에서 행정구역 명칭 변경, 강남구 서초동이 서초동으로 바뀌어가지고 했던 부동산의 표시 변경, 그건 누구나 알 수 있는 사실이니까 직권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목 바뀌는 거 있잖아요. 지목 잡정치 대로 바뀌는 거, 이걸 등기관이 알 수 있을까요? 모르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신청해야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동산의 표시 변경 등기는 직권으로 한다, 신청을 한다 이렇게 외워놓으면 공부 안 되는 거예요. 내용을 봐야 되거든. 뭐가 바뀌어서 바뀌는 건지. 아까처럼 행정구역 명칭 변경이면은 다 아는 사실이기 때문에 직권으로 하지만 지목 바뀌는 것은요, 이 개별 필지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소유자가 등기까지 알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신청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누가 신청해요? 소유자가. 표제부 쪽에서 등기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소유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등기법 규정을 보면 이때 소유자가요. 소유자가 1개월 내로 신청하라 그래요. 1개월 내로 신청한다. 그럼 소유자 말고 상대방은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단독 신청. 그런데 이걸 딱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저게 그때 지적법에서는 얘기가 달랐던 것 같은데 라는 생각 혹시 들어요? 전혀 기억이 없죠. 우리가 토지동 파트 배울 때 등록 전환, 분할, 합병, 지목 변경, 받아가던 땅 말소 이런 거에 따라 지적 정리가 되면 나중에 변경 등기를 촉탁한다 라고 배웠단 말이에요. 누가? 지적법에서는 지적소관청이 이때 변경 등기 촉탁한다고 배웠어요. 그게 부동산의 표시 변경 등기거든요. 그러면 똑같이 지금 지목 바꿨을 지목 변경인데 등기법에서는 소유자가 1개월 내로 신청하라 이렇게 나오고 지적법에서는 소관청이 촉탁한다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그럼 법이 지금 내용이 달라버리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 두 개 법 중에서 어떤 걸 해야 되는가? 그럼 실무에서는 어떻게 할까? 실무에서는 여기서 이제 여러분 민법 배울 때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라는 말 들어볼 겁니다. 들었던 분들이 있고 아직 안 들었던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럼 등기 관련돼 갖고는 등기법이 일반법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다른 법에가 등기 관련 규정이 있잖아요. 그럼 그 법이 특별법인 거야. 그러면 특별법 우선 원칙에 따라서 하니까 여기서는 어떤 법에 따라야 되는 거예요? 지적법. 특별법 우선 원칙 지적법에 따라 가지고 촉탁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실제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수험생이에요. 그럼 수험생인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등기법 할 때는 1개월 내로 신청한다. 지적법 할 때는 촉탁한다. 둘 다 시험에 나옵니다. 둘 다 나오기 때문에 둘 다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공부 조금 해본 분들이 질문이 들어와요. 선생님 이게 왜 같은 내용인데 이게 다른 게 내용이 써집니까? 라고 말한다고요. 법이 다르니까. 그럼 어떻게 해결합니까? 지금 말했잖아요. 특별법 우선 원칙에 따라 가지고 촉탁하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거 둘 다 알고 계셔야 돼. 알겠어요? 지금 우리 등기법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등기법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소유자로 하여금 얼마 내로 신청하라고요? 1개월. 무엇을? 그걸 모르면 안 되지. 무엇을? 부동산의 표시 변경 등기를. 부동산의 표시 변경 등기를. 알겠죠? 그게 거기에 써진 거. 제로에서는 3번이에요. 부동산의 표시 변경 등기 단독 신청한다 이런 거. 그 말한 것이고 그 다음에 칠판 보세요. 이거 읽어봐요. 속으로 읽으셔도 돼. 속으로. 저 말 이해되십니까? 등기 명인이 무슨 말 같아요? 등기 명인. 그대로 읽어봐요. 그대로 말해봐요. 아니 그대로 읽어보시라고. 등기에 명의 있는 사람. 자, 칠판 봐요. 여기서 소유권 이전 등기죠. 그럼 소유권 이전 등기 명의인이 누구예요? 100원만.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 명의인은 100원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등기 명의인은 등기 명의인의 사람이에요. 그럼 등기 명의인을 표시하려고 뭘 썼어요? 성명, 주민번호, 주소. 이게 등기 명의인 표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토지 표시는 뭘 써요? 토지 표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건물의 표시는 뭘 써요? 소재, 지번, 구조, 종류, 면적. 그것처럼 등기 명의인을 표시할 때 뭘 써요? 성명, 주민번호, 주소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성명, 주민번호, 주소 이거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절대 안 바뀌는 거예요? 성명 바뀔 수? 여러분 중에 지금 개명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 정도는 분명히 계셔.
선생님 사실은 제가 이름 바뀌었거든요. 너무 많다니까. 그럼 주소 당연히 이사가 바뀌는 거 아니에요? 그럼 주민번호 이거 바뀔 수 있는 거야? 안 되는 거예요? 바뀔 수 있어. 1번, 2번 되는 경우 있잖아요. 이렇게 전환하면 바뀌지. 이렇게 그럼 바뀔 수 있는 거야. 그럼 이것들 중에 뭐 하나 바뀌면 그때 하는 등기를 뭐라고 그래요? 등기 명인의 표시 변경 등기. 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개명이나 주소에 되는 거. 그러니까 용어가 이렇게 확장된단 말이에요. 저걸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대로 읽어. 그대로. 등기 명인, 등기 명의 있는 사람, 등기 명인의 표시, 등기 명인을 표시할 때 뭘 쓰냐? 성명, 주민번호, 주소. 그거 바뀔 수 있거든. 그럼 여기서 이름이 지금 누구로 나와요? 백원만이야. 백원만 이름이 참 원만하고 좋아요. 원만하고 좋아. 이게 할아버지가 태어났을 때 너 원만하게 잘 살아라고 지어준 거거든. 근데 백원만이 문제가 백원만이.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막 100원짜리 이렇게 주면서 100원만 해가지고 스트레스 엄청 받았다고 얘가. 나중에 개명한단 말이에요. 개명 102만으로 거대 하잖아요. 거대. 이렇게 개명했어. 그때 이제 무슨 등기 한다고요? 등기 명인의 표시 변경 등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등기 명인의 표시 변경 등기. 이 중에 성명, 주민번호, 주소 중에 하나만 바뀌면 등기 명인의 표시 변경 등기를 해요. 그러면 이 등기를 신청해야 해주는 거예요? 직권을 하는 거겠어요? 등기관에 얘가 개명됐는지를 모르잖아요. 신청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공동으로 하겠어요? 단독으로 하겠어요? 두만이랑 원만이가 같이 사이좋게 등기한다. 이건 될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같은 사람인데. 그러니까 단독 신청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기명의 표시 변경 공동이 될 수가 없다고. 이해되시죠? 그럼 이렇게 되면 여러분 1번 등기 효력은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때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는데 이게 이름 명칭 이름이 바뀌었잖아요. 그럼 갈아 끼워줘야지. 갈아 끼워지니까 지워 100원만. 그 부기 등기하고 이게 지운다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거 뭐 아직까지 몰라 되지만 나중에 다 알아야 될 내용입니다. 이거 여기까지. 그러면 방금 봤던 자 부동산의 표시 변경 칠판 봐요. 부동산의 표시 변경 등기하고 등기 명인의 표시 변경 등기는요. 등기 명인 표시 변경 등기는 같은 거예요. 전혀 다른 내용이에요. 완전히 다른 내용이라고. 완전히 다른 내용. 부동산의 표시 변경 등기는 뭐가 바뀐 거예요? 부동산의 표시가 바뀐 거예요. 등기 명인 표시 변경 등기는 뭐가 바뀐 거예요? 등기 명인의 표시가 바뀐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학생들이 그렇게 공부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공부를 하지 않고 어떻게 해버리냐? 여기서 그냥 표시 변경 등기 이렇게 해버려. 앞에 걸 잘라내버린다고. 길다고. 그러니까 표시 변경 등기 이렇게 공부해버리기 때문에 전혀 다른 걸 얘기를 해버리는 거야. 이 얘기를 하고 있을 때 이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이거 얘기하고 올 때 이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같은 건 줄 아니까. 그래서 반드시 앞에 나오는 부동산의 표시 변경 등기, 등기 명인의 표시 변경 등기 완전히 다릅니다. 부동산의 표시 변경은요 100% 주등기로 해요. 얘는 100% 주등기야. 얘는 100% 무기등기예요. 이건 표제부에 써지는 거예요. 이건 갑불구에 써진 거예요. 내용이 완전히 다르게 전개된다고. 그러니까 절대 표시 변경 등기 이런 식으로 공부하면 안 돼요. 앞에 말을 꼭 써줘야 된다고. 알겠죠? 왜 제가 이렇게 말을 강조할까요? 그렇게 한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질문을 되게 많이 받거든요. 제가 여러분들의 실태를 어떻게 파악하겠어요? 질문 받고 알아요. 저도 물론 질문해보고 눈빛을 보면서 알지만 이게 질문 받고 이제 진짜로 그 확실하게 아는 거지. 이걸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이 있네? 근데 그분이 질문하잖아요. 그럼 거의 그 주에 같은 게 들어와요. 왜냐 같은 걸 배우니까 비슷하게 물어본다고요. 그래서 이거 의외로 많구나. 이렇게. 지금 제가 단독 신청 설명한 거죠? 단독 신청. 그래서 성질상 상대방이었기 때문에 단독을 하는 것으로는 보존 등기, 상속 등기, 부동산의 표시 변경 등기, 그다음에 등기 명인의 표시 변경 등기. 이런 것들을 그냥 머리끌 뜯다 외우면 헛방이고 소용없어요. 의미를 알아야 돼요. 의미. 부동산의 표시 변경 등기가 무슨 말인지를 알면은 단독 신청할 수밖에 없겠구나를 알게 돼요. 등기 명인 표시 변경 등기가 무슨 뜻인지를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단독을 할 수밖에 없겠구나. 이걸 알게 돼요. 상속 등기가 뭘 말하는 것이구나. 이거 알게 되잖아요. 그럼 단독 신청할 수밖에 없겠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공부를 해야지. 이거 머리끌 뜯다 세우는 분들이 있어. 그거 헛방입니다. 그렇게 공부하면 등기법 절대 실력 안 올라가요. 그러니까 머리끌 잘 따서 외워야 될 게 있고 이런 것은 그런 게 아니에요. 개념을 배우는 것이라 개념을 익혀야 되는 거라고. 자, 됐고요. 다음에 이제 4번 상속인에 의한 신청 여기 보겠습니다.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명품 자료 서비스. 고퀄리티 명품 자료의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칠판 보세요. 자, 갑소유 부동산이 있어요. 갑소유 부동산 을하고 매매를 했어. 근데 매매 계약을 했는데 그에 따라 등기를 하기 전에 갑이 사망해 버린 거예요. 그럼 갑이 사망해 버리면 여러분 저 매매 계약 효력 소멸해 버려요? 아니면 유지가 돼요? 승계가 되죠. 누구 하트로? 상속인 하트로 승계가 돼요. 자, 여러분들 상속받는다라고 말을 할 때요. 재산만 상속받는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지위도 상속받을 수 있어요. 여기서는 매도인의 지위를 상속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병이 매도인인 거야. 갑이 사망하는 순간 병이 매도인이 되는 거예요. 매도인의 지위를 상속받았으니까. 그럼 그에 따라서 이제 계약에 따라서 을한테 이전 등기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제 신청 정보 쓴단 말이에요. 이때 그럼 등기 의무자가 될 사람이 갑이에요, 병이에요? 누가 의무자가 된다? 갑은 사망해 버렸기 때문에 의무자가 될 수 없어요. 병이 의무자가 돼요. 그럼 여기서 등기를 넘길 때 이 상속인 병한테 일단 등기를 하고 을한테 넘어가야 됩니까? 바로 을한테 넘어가요. 어때요? 이때 권리자가 을이잖아요. 이때 을한테 바로 가는 거예요. 병명의 등기를 거치지 않는다고. 병 자체가 매도인이라냐고? 병이 매도인이니까 병이 넘겨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을이 그래 갑한테 아니 계약을 하고 기회는 동등한데 왜 너만 죽냐? 내가 죽을 수도 있는데 라고 하면서 을이 한번 자기가 죽는다. 이게 똑같은 상황에서 지금 이렇게 했잖아요. 똑같은 상황에서 이게 을이 나도 한번 죽어보자. 그래서 을이 사망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 매매 계약 효력은 이제 매수인의 지위는 누구한테 가겠어요? 상속인한테 가겠지. 상속인한테. 그럼 계약 내용에 따라 이게 등기해달라고 신청을 할 때 의무자는 갑이 되고 권리자는 자 이때 을이 돼요, 정이 돼요? 정이 되는 거지. 그럼 등기가 바로 어떻게 됩니까? 정하트로 바로 넘어가는 거죠. 그럼 이 등기도 그렇고 이 등기도 그렇고 누가 신청하냐를 보니까 여기서 보면은요. 등기 병 상속인이잖아요. 상속인이 신청을 하게 된다고요. 그래서 이걸 보고 상속인이 한 등기 신청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 상속인이 신청을 하니까 상속인이 한 신청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이거랑 꼭 구분해야 될 것이 뭐냐면 자 봅시다. 여기 소유권을 이제 A가 가져요. 근데 A가 사망을 했어요. 그럼 이때 B, C, D가 3분의 1 상속을 받습니다. 3분의 1씩 이렇게. 그럼 이때 이 상속인들 명의로 등기를 할 수 있잖아요. 이게 상속 등기죠. 소유권 이전 등기 3분의 1 B, C, D 이렇게 써지는 거 이게 상속 등기란 말이에요. 이게 상속 등기라는 말은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이걸 줄여가지고 상속 등기라고 많이 해요.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이걸 줄여서 그냥 상속 등기라고 일반적으로 말한다고.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러면 자, 이 상황에서 자 A가 소유권 갖고 있는 건물입니다. 근데 A가 사망을 했어요. A의 상속인 B가 상속을 받았어요. 상속을 받아가지고 B가 이걸 C한테 팔았어. B가 C한테 매매했어요. 그럼 C한테 등기 넘겨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럴 때 B 명의로 상속 등기를 하고 C한테 넘어가야 됩니까? 바로 C한테 넘어갑니까? 응? 여기서 처음부터 다시 얘기해 드려요. 응? A가 건물주요. 근데 A가 사망했어. B가 상속을 받았습니다. 근데 B가 자기 명의로 아직 등기를 안 했어. 안 한 상태 B가 팔았다고 C한테. 그럴 때 B 명의 등기를 하고 C한테 가야 돼요? 바로 C한테 가요? 민법 187조 상속, 공영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에 규정한 경우는 등기를 안 해도 권리를 취득하지만 처분하려면 등기 필요하지요? 누가 처분하려면? 상속인이 그 부동산을 등기하는 권리를 취득했지만 상속인이 처분하려면 등기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전 등기를 B한테 해야 되는 거예요. 상속 등기를 하고 그 다음에 소유권 C한테 넘어가거든요. 그러면 이거하고는 다르잖아. 지금 이거는 등기가 상속인한테 안 하고 바로 을한테 넘어가 버렸잖아요. 그죠? 그러면 저거랑 이거랑 뭐가 다른 거예요? 저 경우는 피상속인이 계약을 해놓고 사망을 한 거예요. 처분을 누가 한 거예요? 처분을
피상속인이 한 거야. 피상속인이. 근데 이 경우 민법 187조는 누가 처분한 경우를 예를 들고 있다고요? 상속인이. 상속인이. 그러니까 구조가 다른 거예요. 이건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돌아가셨고 그것을 상속인이 처분하는 거고요. 저 위에 것은 피상속인이 처분을 해놓고 계약을 해놓고 돌아가신 거라고. 이 구조의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민법에서 여러분들이 주로 다루는 건 이 내용이에요. 주로 이 내용을 다루는데 등기법에서 이거 언급도 안 해. 비교하려고 말하는 거지. 주로 등기법에 다루는 내용은 이거란 말이에요. 이거. 계약을 해놓고 사망을 했을 때. 그때 상속인이 그 등기를 해줄 때 어떻게 해주냐. 근데 이것을 학생들이 언제 물어보냐면 선생님 도대체 이거랑 뭐가 다릅니까? 라고 물어보는 시점이 9월이에요. 9월. 9월 달에 물어보는 거야. 11월 달부터 하는 내용을 12월 달부터 하는 내용을 9월 달에 물어봐요. 그럼 그분 어떻게 한 거예요? 그동안에. 안 한 거지. 안 했다가 막판 어떻게 한번 반짝 해가지고 한번 해볼 거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장 가가지고 공시법 등기법 어렵던데요. 어려운 게 아니죠. 모르는 거지. 모르는 것하고 어렵다는 다른 말이잖아요. 너무 다른 말인데 그렇고 어렵다고 그래.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처음부터 하는데 처음부터 이건 시험에 나오는 거 딱 정해졌어요. 이게 다르게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어. 항상 똑같이 냈어. 등기 상속인 명의 등기 안 하고 바로 넘어간다. 요거밖에 나온 적이 없어. 여기는 문제 나오면 쉬워. 아주 쉽다고. 자 보세요. 밑에 1번. 참 다시 한 번 더. 이 상속 인해한 신청이라는 말 자체가 중요한 말이 아니고 몰라도 돼. 이거 몰라도 아무 상관없고 이 구조를 묻는 거예요. 항상 시험을 보면. 이렇게. 그래서 밑에 보면은 의 보세요. 의. 등기 원인이 발생한 후에라는 말은 계약을 한 후에 그 말이죠. 계약을 한 후에. 계약을 한 후에 권리자 또는 의무자에 대해서 거기서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상속이나 그 밖의 포괄승계. 그 밖의 포괄승계라는 말을 빼버리고요. 그냥 상속만 읽어요. 등기 권리자 또는 등기 의무자에 대해 상속이 있는 경우 이렇게 상속이 있는 경우 그때 상속인이나 그 밖의 포괄승계 빼고 상속인이 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등기 원인이 발생한 후에 권리자 또는 의무자에 대해서 상속이 있는 경우에 그때 상속인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권리자가 사망할 수도 있고 의무자가 사망할 수도 있다. 지금 그 말이라고. 이해되셨습니까? 자, 거기서 예를 들어 한번 읽어봐. 예를 들어 한번 읽어보세요. 읽었죠? 거기서 예를 들어 거기 둘째 줄 보시니까 갑이 사망한 때라는 말 줄쳐보세요. 갑이 사망한 때 그때 갑의 상속인 병이 등기 의무자로서 을과 공동으로 여기서 을이라는 말은 을이 등기 권리자가 되겠죠. 공동으로 신청하는 것이고 그 밑에 을이 사망한 때라는 말 줄쳐보. 을이 사망한 때. 을이 사망한 때는 을의 상속인 정이 등기 권리자로서 그럼 내 갑이 뭐가 되겠어? 갑이 등기 의무자가 되겠지. 이렇게 해서 공동으로 한다. 넘어갑니다. 오케이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등기 실행. 양가로 3번 등기 실행. 거기 볼게요. 상속인에 의한 등기 실행의 경우에 자 상속인 명의의 등기 생략하고 직접 상대방 명의로 등기 실행합니다라고 했잖아요. 이게 맨날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이 구조가 문제가 나오지 않습니까? 100% 이게 나와. 100%. 그럼 여기 이 문제를 틀리게 내고 싶어요. 그럼 어디를 바꿔요? 지금 그 색깔 들어간 부분 있죠? 거기를 상속 등기를 거쳐 있겠습니다. 상속 등기를 거쳐. 그럼 틀린 거예요, 그게. 그렇게 쓰면 안 되고 상속 등기 생략하고 또는 거기처럼 상속인 명의 등기 생략하고 이렇게 더 줄여갖고 상속 등기 생략하고 이렇게 쓰거든요. 말 이해되시죠? 다음 이제 이렇게 해서 됐고 이제 마지막 대리인 신청 칠판 봐요. 우리가 지금 뭘 했냐면은 원칙의 신청 등기 원칙이고 이제 당사자 신청, 촉탁, 직권 등기, 그다음에 공동 신청, 단독 신청, 상속 신청, 대리 신청 일단 뺐습니다. 빼고 대리 신청인데 지금 여러분들 우리가 볼 때 갑과 을이 매매를 해가지고 매매를 해서 이전 등기 해달라고 신청을 할 때요. 이게 등기 의무자, 등기 권리자가 되어 공동 신청한다라고 했잖아요. 이것은 뭐예요? 직접 신청한다는 걸 전제로 지금 설명한 거잖아요. 누구한테 맡기지 않고 직접. 근데 우리 현실을 보면 어때 이들이 직접 합니까? 누구한테 맡기나요? 거의 법무사한테 맡겨가지고 법무사가 대리해서 신청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그리고 방금 말했던 것처럼 자 A가 소유자인데 사망해서 상속인 B, C, D가 있다. 3분의 1씩.
그 밑에 상속등기 이것도 단독으로 상속인 신청한다는 걸 전제로 말했지만은 이 경우도 사실 어떻게 하겠어요? 법무사한테 맡겨가지고 신청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배우는 이 신청 등기들 있죠. 신청 등기들. 여기 나오는 이 신청 등기들. 이 신청 등기들은 전부 다 뭐가 가능하다고요? 대리 신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쭉 써진 것들은 직접 당사자가 하는 걸 전제로 말을 했는데 결국은 이것들 다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대리해서 할 수 있다. 뭐 그런 말이 써집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1번 의의 등기는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등기소 출석해서 신청 정보의 첨부 정보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는 방법을 할 수 있다. 거기서 자 누가 할 수 있다라고 써 있어요. 거기에 신청인 또는 대리인. 그러니까 신청인이 하는 건 직접 하는 것이고 당사자가 대리인이 한다. 이런 말. 공동 신청은 물론 단독 신청, 대위 신청, 포괄 승계인 신청, 촉탁 전부 다 신청 등기니까 대리할 수 있다. 거기서 포괄 승계인 신청이라는 말 써 있지 않습니까? 그게 여기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거. 상속인의 신청 이걸 말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됐고 네, 한 가지만 그럼 딱 언급해보고 여기는 이제 끝나는데 여러분 이 대리인이 되려면 변호사나 법무사 이게 자격증이 있어야 되겠어요? 이런 거 없어도 되겠습니까? 이게 우리 시험용으로 공부할 때 우리 시험 보러 가잖아요. 직접 등기소 가가지고 신청할 때는 이런 거 없어도 돼. 근데 인터넷 신청할 때 이때는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인터넷 신청은 아무나 대리 못해요. 변호사나 법무사만 할 수 있어. 그런데 직접 등기소 방문할 때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요. 법무사 때 안 맡기고요. 해도 돼. 다만 실제로 여러분들 해보잖아요. 안 해줘. 각하돼버려. 근데 그 시험이 안 나오니까 할 수 있다라고 알고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뭐 동생 거 해주고 싶다, 부모님 거 해주고 싶다, 그럼 할 수 있어요. 그때 가족관계 증명서 같은 거 가져오라 그래. 그래서 친인척 관계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친척 관계 특히 그 사람들 것은 해준다고요. 근데 아무나 막 아는 사람이라 해가지고 막 대리하는 거 있잖아요. 법무사법 위반이야. 그래서 그걸 못하게 해요. 근데 우리는 뭐 그런까지 볼 필요 없고 그냥 결론만 알고 있으면 되는데 여하튼 직접 등기소 가갖고 신청하는 방문 신청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변호사나 법무사 아니라도 할 수 있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거. 근데 전자신청, 인터넷 신청할 때는 어떻게 하고요? 있어야 되고. 그 정도입니다. 여기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는 됐어.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한테 했던 설명한 내용들 정말 중요한 내용들이었어요. 공동 신청에 나오는 개념들, 단독 신청에 나오는 개념들 있잖아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아주 기본적인 내용들이 나오는 거예요. 아주 기본적인 거. 그러니까 촉탁 등기 설명한 내용이 있었잖아요. 직권 등기 설명한 것들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 제대로 몰라버린다. 그럼 등기법이 재미가 없어요. 이런 기초적인 개념들을 알고 있어야 거기다 쌓아서 올라가는데 여기 개념 자체가 어렵고 헷갈려 버린다. 그래 버리면 지금 지난주부터 했던 것들 있잖아요. 정말 기본적인 거 하고 있는 거거든. 만약에 이번 순한테 기초과정에서 하는 내용들을 진짜 다 알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등기법 공부할 준비 다 끝난 거예요. 12개에서 12개까지는 못 맞더라도요. 9개 이상은 말 준비가 된 거예요. 이렇게. 물론 다 알아야지. 다 알아야. 손만 다 들었다고 되는 건 아니고 그 정도를 이 정도 기본적인 내용을 진짜 알잖아요. 그럼 등기법 재밌다니까요. 재미가 없을 리가 없어요. 자 그러면 자 오른쪽에 신청 정보의 첨부 정보 들어가겠습니다. 조금만 더 할게요. 자 칠판 봐보시고 이제 지금부터 뭐 하냐면은 등기해 주세요라고 신청하러 갈 때 빈손으로 가면 등기 안 해줘요. 그럼 뭘 챙겨가야 됩니까? 마치 챙겨가야 돼. 그럼 챙겨갈 게 뭐요? 바카스요? 구론산? 뭐 구론산 이런 거 그런 게 아니지. 그런 게 아니고 지금 봐요. 자 갑과 을이 이 땅을 매매를 했다. 이 땅을 매매를 했어요. 그럼 이제 등기해달라고 신청할 때 이거 써야 돼. 신청 정보라 그래요. 지금 신청 정보. 이걸 쓰거든요. 근데 요것만 갖고는 등기가 안 돼요. 여러 가지 챙겨서 가야 된다고. 그럼 가장 기본적인 게 여기서 계약서겠죠. 칠판 보세요. 책볼 거 없습니다. 계약서 가져가야 되고 그 다음에 거래계약 신고필증이라는 거 있어. 매매계약 체결하게 되면 30일 내로 거래 신고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 거래 신고필증이 나와요.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인감증명 갑과 가져와야 돼. 매도용 인감증명. 그 다음에
등기필 정보라 해가지고 이것도 이제 갑이 갖고 있는 권리증이 있어요. 권리증 이렇게 주는 거거든요.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주민등록 등초본 이건 둘 다 내야 돼. 갑을 양쪽 다. 등본을 내든 초본을 내든 내야 돼요. 그리고 대장 내야 돼. 대장. 저 토지 대장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넣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저게 농지야. 농지면 농지 취득 자격증명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들어와야 되고 만약 저게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고 토지다 그러면은 토지 허가증이 있어야 돼요. 이런 거. 그리고 이것을 갑과 을이 직접 신청할 때는 필요가 없지만 만약 법무사한테 맡겼다 그러면 위임장이 있어야 될 거고 이런 것들 기타 뭐 더 필요한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것들 싹 다 합쳐가지고 이걸 보고 첨부정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서면이라는 개념이 있죠. 서면이라는 말 현재 우리 법이 정보라는 말로 씁니다. 이렇게 그래서 신청서라고 말했던 걸 신청정보라고 표현하는 거고요. 첨부서면이라고 말했던 것을 첨부정보라고 표현을 해요. 이게 전자신청이 도입되면서 용어가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방문 신청할 직접 등기소 가서 신청할 때는 종이를 갖다 내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인터넷 신청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이를 내는 건 아니잖아. 그때는 정보라고 표현하고 정보를 제공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청 정보, 첨부 정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등기관은 이렇게 있을 때 이거 보고 등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보고. 여기가 제대로 써졌냐를 보고 등기를 하는 건데 그러면 여기 나온 내용이 제대로 썼냐를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확인하려고 싹 다 붙이는 거예요. 이것들. 싹 다 붙여가지고 대조해요. 대조해서 여기 써진 것과 이 내용을 봤더니 일치를 해. 그럼 등기해 주는데 뭐가 안 맞아. 뭐가 안 맞으면은 이거 고쳐오세요. 이거 잘못됐어요. 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정 안 되면 이거 못하겠는데요. 안 해주기도 하고. 그걸 우리는 뭐라 그래요? 빠꾸시킨다 이렇게 하지. 어? 각하된다. 전문용어는 각하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 우리가 쓰는 말로 하면은 안 해주던데 이 말 한다거나 또 빠꾸됐다 이렇게 말하거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여기서 시험이 잘 나오냐? 이게 원래 주로 여기서만 나왔거든. 근데 올해 이쪽에서 아주 어렵게 나왔어. 안 나왔던 놈들이 나와버린 거지. 이거 15년 동안 안 나왔는데 올해 한 줄 나왔어. 한 줄. 근데 그게 이제 답이랑 관계돼가지고 연결됐단 말이에요. 그럼 어때? 15년 동안 안 나왔던 게 올해 한 줄 나왔다 그랬으니까 그러면 35회 때는 내가 열심히 해서 맞춰버려야지. 해야 되겠습니까? 또 나오겠어? 하고 제끼긴 하겠어요. 어? 이런 거 맞추려고 애쓰지 마세요. 여태까지 가르쳐드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다 제대로 하시잖아요. 이런 거 하나 빼고 공부해도 아무 상관없어. 12개에서 그냥 하나 빼버려요. 그럼 11개. 나 11개 맞으려는다 이렇게 하세요. 여기 양 되게 많아. 양도 많고 내용도 어려워. 이 파트가. 그래서 여기 있는 거 맞추려고 쓰지 말고 이거 신청서 위주. 요거 하나는 필요하니까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자, 신청 정보라고 나오는 거 이게 원칙은 내가 등기를 한 건 하고 싶어요. 무슨 말이냐면 자, 갑과 을이 매매를 했으면 소유권 이전 등기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여기다가 저당권을 하나 하고 싶어요. 저당권 설정 등기를. 저당권 설정 등기. 자, 2억짜리가 은행에 들어온다. 그럼 등기가 이전 등기 한 건, 저당권 등기 한 건이잖아요. 그럼 신청서를 어떻게 써야 되느냐? 각각. 내가 건당 하나씩 쓰는 게 원칙인 거예요. 한 장에다가 같이 써가지고 하나는 저당권 등기해주고 하나는 소유권 등기해주고 이건 안 돼요. 각각 하나씩 들어가는 게 원칙이고 다만 예외가 있긴 한데 원칙은 지금 각각 하나씩 그 정도만 하겠습니다. 그걸 보고 일건 일신청주의라고 말합니다. 일건 일신청주의 이렇게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 말이 제일 있는 말이고 그다음에 이제 필요욕상 임의적상이라는 말이 있어요. 여기 이제 이것까지만 하면 돼. 오늘 이것만 할 건데요. 필요욕상 임의적상 넘겨봐요. 391페이지 봐보면 신청서 샘플이 있어요. 이거 실제 신청서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등기소 가가지고 이게 신청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럼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쓴다고. 그러면 자, 여러분 지금 책에 있는 내용이 지금 칠판에 있어요. 거기 391페이지, 392페이지 내용 있지 않습니까? 그 요거라고. 그럼 여기서 자, 신청 정보라 해가지고 필요욕상이라 필요욕상이라고 해서 반드시 써줘야 돼. 만약 이게 안 써져 버리면 등기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럼 그 필요욕상으로 가장 먼저 여기 부동산의 표시가 나와요. 여러분 색깔 들어가 있습니다. 체계가. 그러니까 내가 어떤 부동산에 대해서 등기를 하고 싶다라고 쓰는 거예요. 내가 어떤 부동산에 대해서 등기하고 싶다. 이게 쓰는 거고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다. 등기관인가 그 연월일. 보니까 2017년도 9월 달에 매매가 있었죠.
이건 23년도네요. 23년도 9월 달에 매매가 있었죠. 그거. 그 다음에 그래서 자 무슨 등기 하고 싶은 거예요? 등기의 목적. 소유권 이전 등기 하고 싶다.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 하고 싶다. 그럼 누구한테서 누구한테로 넘어가느냐라고 봤더니 자 등기 의무자가 김세연이고 등기 권리자가 백원만이에요. 그러면 누가 갖고 있던 것을 누구한테 파는 거예요? 김세연이 갖고 있던 것을 백원만한테 팔고 그에 따라 소유권 이전 등기 해주세요 라고 신청하는 거잖아요. 이게 자 넘겨보시면 이제 뒤에 뭐가 써지냐, 여기 시가표준액 및 국민주택 매입채권이라는 말이 있어요. 세금 내고라는 소리입니다. 세금 내고 채권 매입하고 하라, 그런 말이 써지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아래쪽에 등기의무자의 등기필 정보라고 나옵니다. 이 내용 요건 조금 이따 설명할 거고, 그 다음에 첨부서면 뭐가 첨부됐냐, 그러니까 이 등기해달라고 신청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들어왔다 그 소리예요. 이런 것들이. 그리고 이제 밑에 보면은 신청인이 누구냐라는, 신청인 봤더니 김세연 100원만 하고 직접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 뭐예요? 당사자가 직접 신청했다 소리. 당사자가 직접 신청했다. 이렇게. 그 다음에 그 밑에 위 대리인, 만약에 대리인한테 맡겼어. 그럼 대리인 누구다라고 표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어느 등기소 관할이다라고 써집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하고 나왔잖아요. 이게 등기소 있죠. 등기소. 등기소 업무를 이 등기국이 해요. 그럼 서울지방법원 등기국이 관할이 어느 지역이냐면은 강남구, 서초구, 관악구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이루어지는 등기 업무는 다 여기서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그래서 아까 이게 부동산의 표시를 보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서초구 방배동에 있단 말이에요. 앞에 가봐요. 1동 건물의 표시 봐보니까 어디에 있는 거예요? 서초구 방배동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초구를 관할하는 데가 여기란 소리예요. 아무 데서나 이 등기 해주는 게 아니에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이라고. 그럼 여러분 상계동을 관할하는, 상계동에 있는 아파트다? 그럼 이거 등기 어디서 하겠어요? 서울 북부지방법원 등기국 이렇게 나와요. 옛날에는 등기소가 구마다 개별적으로 있었는데 이게 등기소 업무가 엄청 줄었어요. 다 전산화되면서 등기소 살 일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통폐합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법원 등기국으로 다 들어가 버린 거예요. 이런 식으로. 지금 이런 거 말하면은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생각하고 있어요? 뭐 1시간 넘었는데 더 하려나 보네 이 생각하고 있어요? 1시간인데 안 끝내지? 이러고 있어요? 아니 제가 가보니까 그러더라고. 제 이제 애가 학원을 다니니까 데리러 가잖아요. 데리러 가서 이제 어쨌다 이제 자주 가는 건 아니고 어쨌다 가요. 그러면 얘가 딱 수업이 끝난 게 1시야. 근데 1시가 되면 안 나오잖아요? 왜 안 나오는 거야? 아니 왜 끝났으면 나와야지 안 나오지? 이렇게. 근데 애들하고는 시간표가 촘촘하잖아요. 계속 스케줄이 이렇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안 끝낼 수가 없는 거야. 근데 우리는 뒤가 비어 있다고. 오전 수업 끝나고도 할 게 없잖아요. 교실이다 놀아. 다른 선생님 오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선생님들이 시간을 부담 갖지 않게 쓴다라는 거지. 지금 뭔 소리 하려고 저러는 거야? 아, 더 하려고 하나 보다. 그 소리예요. 조금만 더 할게요. 재밌잖아요? 재미없나? 자, 이게 지금 부동산의 표시 또는 그 노란색 들어간 거 이게 필요사항인데, 자 여기 봤을 때 부동산의 표시가 나왔잖아요. 그럼 여기 써진 내용들이 있다고. 여기 써진 내용들, 여기 써진 내용들이 뻥이 아니어야 되거든. 진정하게 써 있어야 돼요. 그거 확인하려고. 이게 지금 아파트거든요. 그래서 집합 건축물 대장이 들어와야 돼요. 여기 써진 게 진짜다 라고 확인해야 되니까 집합 건축물 대장이 들어와야 되고, 이날 23년도에 진짜 매매가 있었냐 확인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매매 계약서 들어와야 돼요. 그리고 밑에 써있는 김세연이 100원만이 성명 주인번호 주소 써 있잖아요. 여기 나온 게 다 맞게 제대로 써져 있냐 확인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주민등록번이나 초번 들어와야 돼요. 확인하려고. 그 다음에 여기 세금 내고 왔냐, 세금 내고 왔다고 확인해야 되니까 영수필증 첨부돼야 돼요. 국민주택채권 매입했냐, 그 매입채권 증서 들어와야 돼요. 확인하려고. 그리고 등기부자 등기필증 확인하는 거 있습니다. 이게 들어와야 되고, 그 다음 밑에 여기 위 신청 김세연 인 100원만 인 하고 돼 있잖아요. 여기 등기부자 김세연이 도장 찍어야 되는데 이게 인감도장이야. 이거 그래서 인감증명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법무사한테 맡겼지. 그럼 대리인한테 이 사람 대리인 맞냐 확인해야 되니까 위임장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결국은 등기관이 이 등기 신청서를 보고 등기를 하게 돼 있는데 여기 써진 거 다 확인하려고 첨부 서면들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또 확인해 가지고 일치하는구나.
그래야 등기가 되는 거라고. 말 이해되시죠? 그렇게. 그럼 여기서 이제 필요욕상, 임의적상이 있는데 필요욕상 지금 설명한 거예요. 요게 필요욕상이에요. 요게. 여기 지금 노란색 들어간 거. 다 지워져 버렸는데? 방금 봤던 기억 있죠? 이 노란색 있잖아요. 이게 필요욕상이라고 꼭 써줘야 되는 거. 그래서 거기 보면은 반드시 제공해야 될 사항이다라고 해가지고 뭐 부동산에 표시가 관한 사항. 거기 부동산 표시가 지금 389페이지 하고 있습니다. 389페이지. 토지면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건물이면 소재, 지번, 구조, 종류, 면적. 거기만 줄 쳐요. 토지일 때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건물일 때 소재, 지번, 구조, 종류, 면적. 이렇게. 그럼 신청인 누구다? 신청에 대한 성명, 주민번호, 주소. 그거 써야 되고, 대리인이 신청한다라고 했을 때 대리인 누구다라고 써야 되고, 대리인 누구다.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민법에서 나중에 대리를 배울 텐데 현명한다 그래요. 현명. 갑 대리인을 하고 쓴단 말이에요. 그걸 현명한다 그러거든요. 이름을 밝힌다 뜻이에요. 현명. 이름을 드러낸다라는 뜻이거든요. 이걸 해줘야 돼. 이게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자 등기원인과 연월일 써야 된다 그 말이에요. 등기원인은 매매고 그 매매가 언제 있었냐? 연월일을 써라 그 말이에요. 연월일. 이게 쓰라는 소리고요. 그 다음에 등기 목적. 무슨 등기하고 싶냐? 이런 등기 목적이라는 게 타이틀이란 말이에요. 나 소유권 이전 등기하고 싶어요. 전세권 설정 등기하고 싶어요. 라고 쓰라는 소리입니다. 이게. 그 내용이고 미래 등기필 정보는 조금 이따 할 것이고 이거 다음 주에 될 것 같은데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6번 어느 등기소 관할이다. 관할 등기소 표시하고 이렇게 관할 등기소 표시합니다. 지금 말한 내용들 있잖아요. 이렇게 노란색 색 들어가는 거 이게 필요사항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그럼 임의적사항이다라고 했는데 임의적사항은 뭐냐? 여기까지 할게요. 임의적사항까지만. 임의적사항이라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이게요. 임의적이다 할 때는 임의가 무슨 말이에요? 임의. 이게 의사, 뜻 이런 뜻이거든요. 이거 가야 돼 말아야 돼. 이게 연락이 오랜만에 연락 와가지고 뭐 한다고 연락이 왔는데 가야 되나? 그럼 뭐라 그래요? 네 임의대로 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네 임의대로 해라? 이런 말 안 해요? 하죠. 그때 임의대로 해라 라는 말의 의미가 뭐예요? 네 맘대로 해라. 네 뜻대로 해라. 이런 뜻이지 않습니까? 이 의미가 그거라고. 쓸지 말지가 의사에 맡겨질 사항. 꼭 써야 되는 게 아니고 이걸 임의적 제공사항이라고 그래. 이렇게. 그래서 기록해도 되고 기록 안 해도 되는데 거기서 자 신청 정보에 제공할 것인지 여부가 당사자의 의사에 맡겨져 있는 사항이다. 이렇게. 그러면 제공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제공하면 기록되거든요. 그러니까 기록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이 내용인데 그럼 기록하면 뭐가 달라지느냐라는 거예요. 뭐가 달라지느냐. 달라지는 게 있으니까 할 거 아니겠어요? 그때 뭐가 발생한다? 대항력이 생겨. 이때 자 등기 기록에 기록된 사항에 대해서 당사자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도요.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 뭐가 생긴다고요? 대항력. 이 대항력 갖추려고 기록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임의적 사항이라 할지라도 제공을 해서 기록이 되면은요. 대항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자, 칠판님 이거 좀 읽어봐요. 2번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 보시면 여러분 임의적 사항이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럼 제공하여야 한다라고 하겠습니까? 제공할 수 있다라고 되겠어요. 응? 할 수 있다. 재량이 좀 인정되는 거잖아요. 근데 해야 된다라는 꼭 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그죠? 근데 임의적 사항이라는 것은 꼭 해야 될 거 아니다라고 말을 해놓고는 여기 뭐라고 써져요? 제공해야 된다? 제공해야 된다. 이거잖아요. 이걸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돼. 여기서 등기 원인이라고 나온 거 있잖아요. 이건 계약서를 말해. 계약서, 등기원인 계약서를 말합니다. 계약서에 분할금지 약정이 있어. 그러면 그 약정에 관한 사항도요. 신청 정보 내용으로 제공해야 돼. 다음에 환매 등기 할 때 등기 원인과 계약서거든요. 자, 계약서에 환매기한이 정하지 있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제공해야 돼. 그러니까 계약서에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어. 이게 계약서에 반드시 써야 되는 게 있어요. 절대 안 쓰면 안 되는 사항이 있다고. 그럼 계약 자체가 성립이 안 돼요. 그런 내용들을 필요사항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계약서에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는 사항들 썼으면 계약서에 썼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제공해야 돼요. 그럼 계약서에 안 썼으면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의적이라 그 말이야. 결국은 제공할지 여부는요 계약서에서부터 정해집니다. 계약서에다 썼다. 그러면 제공해야 되는 것이고 계약서에다 안 써버렸어. 그럼 제공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보세요. 계약서에 분할금지 약정이 있어요. 그러면 그 약정하는 사항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제공해야 돼. 제공할 수 있다 이게 아니라고. 여기 환매 등기 할 때 등기 원인에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기간이. 그럼 기간이 계약서에 써 있다 그 소리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제공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이 등기 원인의 기간이 안 정해져 있어. 안 정해져 있으면 어떻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안 해도 된다고. 근데 계약서에가 써 있다고 기간이 그러면 제공을 하세요.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의적 사항이라 해서 오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보통 여기서 헷갈리거든 학생들이. 임의적인데 여기서 왜 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냐. 헷갈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은 이 규정 자체를 어떻게 하느냐를 그 틀을 봐야 되는데 등기 원인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이 원인이라는 게 뭐라고요? 계약서. 계약서에 정해졌으면 제공을 하세요. 이런 구조다. 이렇게 시험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그 등기필 정보 관련돼 갖고는 다음 주에 좀 설명하겠습니다.